운연의 운율. 시는 나의 닻이다. 시에 자신의 생각을 모두 담아내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편의 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공감을 자아내죠. 힘들고 지칠 때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저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시 한 편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운율을 연주해볼까요? 운현의 운율. 안녕하세요. 운현의 운율 MC 미연. MC 신영입니다. 저는 오늘따라 학교 오기가 너무 싫었어요. 신영씨는 학교 오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학교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저희는 방송 녹음하러 학교에 오지만 아직 한 번도 학교에 오지 못한 새내기들이 있잖아요. 아침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점심에는 학식을 먹고 저녁엔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면 정말 대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시험 기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럴 땐 나도 대학생이 됐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 오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하고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학교도 너무 멀고 학교에 등교하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은 너무 힘들긴 해요. 그런데 미연 씨, 우리가 대학을 오기 전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저는 학교가 아무리 멀어도 합격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사연이 덕성여대에 합격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무슨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대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덕성여대에 정시로 합격을 했는데요. 정시는 수시 합격 발표보다 훨씬 늦게 나오잖아요. 수능 전에 수시 합격 발표도 나오기도 하고요. 수능 전날 수험표를 받으러 학교에 갔던 날이었어요. 당연히 친구들도 만났죠. 저는 그때 수시에만 올인했는데 수능 전 수시 발표는 모두 불합격이었어요. 한 친구가 저에게 나 어떤 대학 합격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수시에 다 떨어져서 기분이 좋지 않고 다음날 수능이라 너무 걱정되고 떨리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친구에게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내가 대학을 합격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나를 놀리기 위해 한 것만 같아서요. 아무리 친한 친구였지만 그 이후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연락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SNS에 올린 글을 보고 그 친구가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어요. 이 연락에 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제 친구가 만약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대놓고 왜 그러냐고 일부러 놀리는 거냐고 따졌을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지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연자님처럼 점점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앞에서 지적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연자님의 고민은 안 좋게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다시 잘 지내본다 해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서 사연자분께 상처를 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데 미연 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연락은 하지만 너무 가까운 사이로는 지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친구분은 비슷한 말로 앞으로도 사연자분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연을 끊진 않고 적당히 거리만 유지하며 지내는 사이가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연 씨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너무 가까워지면 똑같이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연자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시 한 편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 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에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 살이 되자.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동물보호소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간 보호소는 엄청 멀고 시골에 있었어요. 저는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거의 3시간을 달려서 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소에는 생각보다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있었어요. 작은 철망 안에 고양이들이 5마리가 붙어서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있는 고양이가 생각이 나다가 그 고양이들이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애견샵에 있는 강아지들처럼 작은 공간 안에 갇혀서 유리문으로만 밖을 볼 수 있는 환경에 사는 고양이들과 강아지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보호소에 비해 환경이 좋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와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강아지들에게 먹고 잘 수만 있는 작은 공간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불쌍했어요.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들과 고양이를 보다가 한 강아지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강아지는 나이도 많이 들고 앞을 볼 수 없는 강아지였습니다. 제가 만약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간다면 그 아이를 키우는데 병원비도 많이 들 것 같았어요.
저와 같은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데려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겠죠? 집에 돌아가려는 순간에 밖에 줄에 묶여있는 하얀 강아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눈에 보자마자 내가 저 강아지를 꼭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니 충동적으로 집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허락도 받지 않고 데려오게 되어서 처음엔 부모님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강아지를 보다 보니까 너무 예쁘다고 점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이제 저희 집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양이 2마리와 강아지 1마리를 키우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데리고 바다에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강아지를 데리고 바다에 꼭 가볼 겁니다. 저도 강아지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보호소에서 충동적으로 데리고 오셨다고 했을 땐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요. 잘 키우고 계시다니 정말 훈훈한 사연인 것 같아요.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데려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아지 1마리를 키우는 게 책임감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렇게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다는 사실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새끼 강아지, 새끼 고양이만 예쁘다고 어릴 때 데려와서 커가면서 외모가 변하면 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다들 새끼 때 데려와서 키우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연자분은 다 큰 강아지를 데리고 키운다는 결심을 한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대가 목표인 수능을 곧 앞둔 수험생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모의고사 등급이 어제 나왔는데 이번에 영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과목들은 목표했던 성적이 나왔는데 영어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요. 매일매일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모든 과목들 중에 제일 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점수는 제자리 걸음이네요. 잘 가르친다는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해봐도 막상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딱 받으면 문제를 시간 안에 다 못 풀 때도 많고 특히 해석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수능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주변 친구들은 모의고사 때 점수가 잘 나와서 수능 걱정은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수능 전 일주일을 알차게 보내서 수능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수능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수험생들의 마음이 많이 심란하실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모의고사 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능 때 점수가 갑자기 잘 나와서 대학교에 합격한 경우예요. 사연자분도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주 수능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힘내셔서 수능 잘 치르시고 학교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사연자분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의 마지막 시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냐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다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번째 사연은 사연자분이 합격 전에 친구가 사연자분께 눈치 없이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을 듣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연은 사연자분이 보호소에 가서 강아지를 입양했다는 사연인데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런 선택을 하신 사연자분이 대단한 것 같았어요. 요즘 추워지는 날씨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수능 전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인 사연이었는데요. 앞으로 수능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사연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사연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에드시런의 캐슬 온 더 힐입니다. When I was 6 years old, I broke my leg. And I was running from my brother and his friends, and tasted the sweet perfume of the mountain grass I rolled down. I was younger then. Take me back to when I found my heart, broke it here, made friends and lost them through the years. And I've not seen the boring fields in so long. I know I've grown, but I can't wait to go home. I'm on 오늘의 시들은 어떠셨나요? 이 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길 바랍니다. 어딘가에 기대고 싶으시다면 저희 운연의 운율을 찾아주세요. 공허한 마음을 아름다운 시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운연의 운율 MC 미연, MC 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연의 운율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이가영, 기술 허선영, 진행의 김신영, 이미연이었습니다.